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족 결혼 출산 장려 운동 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송입니다. 네, 우리 정송 박사님이요. 8년여 세월 가깝게, 건 10년 가깝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장려 운동 본부를 이끌고 계시면서 또한 다문화 가정,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이런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동안 연구를 쭉 해오시면서 이제 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송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쑥스럽습니다. 네. 그냥 저는 소신껏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출산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 아니 우리 동지들과 여러 사람을 같이 해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걸 하면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알다시피 이성춘 우리 대표이사님은 과거에 방송 활동을 아나운서로서 한국에 좀 명성을 알리던 분인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 이성춘 대표이사님과 또 우리 같은 동지들이 힘을 합쳐서 2023년도에는 적어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래서 구국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고통이 크잖아요. 특히 네. 전라도 같은 데는 더 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역할이 크실 텐데 어떤 각오예요? 네. 그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해 오신 분이 이제 정송 박사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이것을 이제 좀 더 시스템화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좀 더 우리 젊은 그 역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뭔가 정말 이제 그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그 전국적으로 지금 그 초등학교들이 폐교되고 있고 이렇게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늘려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범국민운동으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뭔가 시스템화해서 이 나라에 하나의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혁신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공서나 교육감님들이나 학교에서 폐교가 되기 때문에 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아니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그 폐교 이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폐교가 다시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까?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에 쌓여있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병역이, 군인이 있어야 나라가 하는데 2021년도 기준에 27만 명 탄생했거든요. 이 남자가 14만 명입니다. 60만 대군이 필요한데 14만 명에는 아무리 좋은 무기도 결국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국가 안보, 국가의 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표이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했던 것도 아니면 또 활동했던 걸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라남도가 특히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이. 그래서 앞으로 좀 전라남도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때요? 그거에 대한 좀 각오도 좀 말씀해 주셔야죠. 네. 물론 전라남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을 늘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60만 대군커녕은 지금 군대 갈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육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해군, 공군 다 있습니다만은 한포 사격을 해서 큰 어떤 역할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최후 마지막에 깃발을 꼽는 것은 육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어떤 그 점령을 하거나 또는 가서 깃발을 꼽거나 뭔가 최후의 보류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사람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고갈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참 암울하고요. 참 그 도서지방에 특히 시골에 이렇게 가서 보면 참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보다는 특히 어머님들이 홀로 이렇게 집을 짓고 계시는 모습들을 더럽더럽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과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2대, 3대가 모여서 팍착팍착 거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시절이 어찌 보면 대단히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이성춘 대표이사님 보면은 이렇게 심각한데 마음이 너무 정서적으로 풍요로워가지고 시골에 사는 분들 이렇게 그렇게 사는 분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지금 이 숫자로 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병역 의무를 다 치러도 30만 명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도서지방의 그 할머니들의 그 정서적인 그 걱정보다 여자들 다 군대 가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 앞으로 군대를 해라. 군대 가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우리 아가씨들에게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같이 해주세요. 네, 정년기가 돼도 결혼하지 않은 그 여성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서 군복무를 시키는 그런 법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나름 가져봅니다. 참 그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도 물론 동물입니다만은 요즘들 그 할머니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손주가 키우고 싶고 이렇게 사람이 그리우면 강아지들을 유모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마치 사람 대하듯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느 그 이렇게 아가씨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를 마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좀 더 좀 풍요로움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결혼을 남자들이 좀 잘할 수 있고 또 결혼한 다음에 정말 옛날 우리 잘할 때처럼 형제간에 뭐 그 옛날 그렇잖아요. 서로 저기 내 복은 내가 타고 난다고 내 먹을 것은 내가 가지고 난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뭐 등등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들어가요. 왜냐 인구가 소멸돼서 대학이 없어지니까. 네. 대학 들어가면서 누워 떡 먹겨. 네. 서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 없어요. 왜? 인구가 줄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정년기에 84년에서 94년도에 태어난 29세부터 39세까지가 593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50.8%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300만 명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0만 명이면 150쌍인데 150쌍에서 한 명씩만 나도 150만 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느 생각에 27만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60만 명이 적정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산 장려를 우리가 9회만 그칠 게 아니라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의 이 책무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혼인율을 높이는데 시골 총각 장가버리라든가 장가 못 가는 사람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네. 외국 경험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네. 다문화 가정도 만들어서 행복하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대표자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꼭 무슨 뭐 다문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그 몽골 반점이 등에 갖고 다 태어난 몽골족도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을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베트남의 정서가 정말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뭡니까 모계 사회의 그 강한 그 여자들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삶의 그 능동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말이 달라서 그렇지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같다. 그래서 굳이 뭐 다문화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제 결혼을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만남의 주선장을 좀 이렇게 어떤 그 축제 분위기로 엮어내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라도 정말 외롭지 않는 생을 살게 그 옆에 누군가 있어주면 좋잖아요. 네? 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를 빛내던 그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저도 참 말이라면 대단한데 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쭈그라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네. 그 중요한 거는 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20대 때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네요. 지금은 네. 93%가 안 했어요. 그러니 이게 망할 징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짝 만들어주기 해가지고 회사 또 지역 외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혼인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그렇죠. 되겠죠. 활발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특히 지금 통계적으로 출산율은 서울이 제일 낮아요. 06.2%인데 그런데 이제 혼인율이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최고로 낮기 때문에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옛날보다는 끈기가 없고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사셨던 그 시대에는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하게 되면 어째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정말 그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조금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면서 내일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그 끈기가 또 그리고 뭔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나서 결혼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도 참 너무 많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것들이 참 그 저기 등한시되고 또 그 가족 간의 끈끈한 그 어떤 것들이 그 약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 미혼모 출산도 들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좀 그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최대한 보호 정책으로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유럽에는 특히 프랑스 같은 52%인데 한국은 0.3%예요. 일본이 1.2%고.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서가 안 맞는데 이걸 제도화해 가지고 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성이 결혼 안 하고도 그랬을 때 출산율이 그것만 해결해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옛말에 그랬잖아요. 고노마가 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이든 이 사회든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점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이가 있고 판을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판을 깨는 것은 그거는 우리는 용납 안 해요. 문제가 다 있어요. 누구나 어떤 놈하고 살아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혼율 같은 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만남 축제 같은 거를 저희들이 해서 진짜로 행복한 인생. 근데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한테
진짜 훌륭한 신랑감, 신부감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 안 할 사람 없어요. 문제는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집이 47.8%가 옛날처럼 이렇게 뭐 노래방문화, 회식문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얼마나 무슨 일이냐면 등 뒤에다가 신랑 고함 이렇게 써붙여 다녀야 된다는 그런 농담도 하고 있고 뭐 신문 광고 낸다는 그런 농담도 하는데 데이트 축제를 어떤 공원이 됐든 또 어디 그 지자체에 보면 요즘들 그 뭐 회관도 좋고 뭐 등등 공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벤트화하고 축제 형태로 해서 남녀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만나서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에 요즘 보면요, 뭐 이제 등등 뭐 어디 판평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그 나비 축제라든가 또는 뭐 어디 가면 쭈꾸미 축제라든가 어디 가면 세조개 축제라든가 뭐 등등 지방 자치제의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축제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저희들 결혼 만남 축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편승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만남의 장을 이루고 청춘 남녀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유도해주는 그런 장들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대표님도 알지만 우리 보세요. 한미축제, 서울문화축제 또 월드컵 저도 우리 전통원래가 초청받았죠. 공연 하면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네. 세종문화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공연도 해봤고 그런데 진짜 한 거는 좀 뭐 잘 아시지만은 남원 춘향제에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가마놀이만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출산 장려로 해가지고 만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춘향제에서 우리를 해가지고 5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까지 받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이제는 우리는 공연화 만들고 축제화 만들고 이벤트 만들어가지고 막 결혼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쉽게 만나서 전화번호 줘가지고 마음에 만나면 서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정책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야. 생활 밀접형. 생활 속에서 나부터 만나가지고 나부터 해결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그 구호 안에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그 중요합니다.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가 네. 상당히 요즘 그립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 뭐 사랑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만남의 장을 차오지간 어쨌든 많이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어떤 축제, 어떤 것보다도 청춘 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뭐 관공서가 됐든 뭐 어떤 회사와 회사가 됐든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됐든 뭐 이렇게 젊은 그 우리 새싹들이 피어나는데 서로가 눈이라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보죠. 내가 우리 성춘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출산 장려 운동에 9회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리를 뭘 해놨습니까? 한국전통원래문화연구원. 결혼 비용 때문에 67%가 결혼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해서 멋진 결혼식을 만들어주는 한국전통원래문화연구원 있죠? 한국 싱글 미팅 상담센터는 중국의 상친에 그거 보십시오. 그 넓은 상해 인민공원에 그 만남 축제 그 국민들이 다 나와서 운동장에 수천 명이 버럭버럭 남녀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칵테일 파티 하면서 가볍게 얼굴하고 전화번호 주고 이렇게 인연 만남 뭐 방송이고 뭐고 이거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축제를 해서 자 우리가 만나게 해주고 결혼을 시켜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전통 원래로 그렇게 해서 출산 장려 운동이 대한민국 구국을 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이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새싹들이 자라나서 정말 꽃 피우고 열매 맺게 우리가 많은 양분을 주고 뭔가 만남의 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곳곳에 이렇게 장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제도 좋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쌍쌍이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새로운 또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이 결국은 자라나야 효도도 있고 나라도 있고 부강한 어떤 내일의 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누구라도 서로 자주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의 인자는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적당히 누군가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가 가서 기대는 게 인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간격을 두고 떨어지면 한문에는 여덟 팔자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자는 모름지기 적당히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고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 같고요. 둘 셋 만나면 인지성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만남의 장을 자주 열다 보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통이 돼야 유통이 되고 유통이 돼야 돈을 벌더라고. 뭔가 사람도 사람 간에 서로 교감을 이루고 자주 만나야 어떤 새싹이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남의 축제, 만남의 장, 그리고 뭔가 청춘 남녀가 자주 마음을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부탁한데 네네. 오늘은 광주 전라도를 다 와서 인터넷 방송을 해오시던 곳에 와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 시청자 보다시피 입이 작아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매일 아침마다 인간이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결혼들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쫙 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국민, 행복한 결혼, 행복한 자녀 이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대표이사님의 그 잘하시는 말씀과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네, 말씀과 네. 또 이런 거 가지고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바쁘시다고. 저기 한민족 결혼 출산 장려운동본부가 이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 봄에 계절을 맞이해서 이산저산에 꽃이 피듯이 저희 나라 강산 강토에 곳곳마다 아름다운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한 쌍의 또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무럭무럭 태어나서 이곳저곳에 아이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희망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 한민족 결혼 출산 장려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귀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간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새싹의 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봄처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푸르름이 넘치는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들 인사에 가름해도 될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이 인사말은 네. 제가 요구를 해서 해야 더 멋있는데 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고 반드시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의 구국의 운동에 앞장서 주실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같이 기원드리면서 안녕을 구하고요.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